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여기에 대한 전략에 대한 고민 풀어가 볼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위 먼저 열어볼게요. 자, 테슬라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까요? 본격 반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김민기 PB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기대를 좀 가져봐도 되는 걸까요? 어떤 성격이라고 일단 보세요. 최근에 리튬도 들썩이기도 해서 2차 전지 내에서의 순환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가격 메리트를 가진 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살짝 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시각으로 정리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우선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동안 매도가 과했던 LNF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앨범마의 실적 발표에서 올해 리튬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도 나왔고, 또 항상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반등의 필수 요소 세 가지가 일단 전방 수요, 그리고 리튬 가격, 그리고 실적 리스크 해소였는데, 리튬 가격 관련해서는 조금 안정을 찾을 것으로 좀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 상황임은 변함이 없고, 고점 대비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서 좀 속단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현재 리튬 가격 차트만 봐도 지금 횡보 구간에 좀 돌입했거든요. 수산화 리튬이나 산산 리튬 전부 다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좀 떨어진 수치이긴 하지만은 전월 대비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마 리튬 가격에 있어서는 좀 추가 하락이 좀 나오기는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앨범마를 비롯해서 리튬 생산업체들이 좀 채굴 규모도 좀 축소를 하고 있고 감세는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반등 구간에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소재 업체들이 이제 지난 재고자산 평가손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고서 실적 구간에서 개선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 기대감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 더 나빠질 게 없으니 접근을 서서히 해본다고 한다면 소재 쪽을 PB님은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소재주들, 양극재 업체들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다만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전기차 수요 자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련주들과 함께 좀 투자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현대와 기아가 일단 모두 다 주력 모델의 하이브리드를 일단 장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과도기에 대한 준비에 들어섰거든요. 최근 상승이 많이 나왔던 하이브리드 관련주로는 이제 세방전지나 코리아 FT 같은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좀 밸류적인 매력도가 좀 높다고 생각되고, 또 배당도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 흐름을 보면은 좀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좀 돌입을 한다 치면은 위에 매물대가 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2차 전지 소재 쪽과 함께 보면서 좀 이런 하이브리드 쪽 섹터도 같이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품에 대한 관심도 지금은 조금 더 넓혀서 가지는 게 필요하다. 다만 소재 쪽에 대해서도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키울 시기는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셀 쪽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이슈를 갖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발 이슈라고 큰 틀에서는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지요? 일단 LG엔솔이 오늘 두 가지 뉴스가 좀 좋게 나왔었죠. 네. 오늘이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4680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리튬을 또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리튬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밸류 체인을 구성했다라는 측면으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리튬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호재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다시 이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차가 잘 팔려서 리튬이라든지 니켈과 같은 광물들이 많이 소진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는 이렇게 미리 확보한 광물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상승의 가장 주요 원인은 4680 배터리의 이제 양산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타이밍 좋게 어제 테슬라가 또 이 청개구리처럼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주들 다 밀려내렸고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는데 그쪽으로 또 수급이 이동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수급 이동이 본격화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미국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심이 많이 쏠려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지분이 좀 많이 네. 보유하고, 그러니까 지분이 좀 많이 들어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흐름이 오늘 우리 시장까지 연속성을 나타내면서 지금 나타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들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 기업들은 천천히 사 모아가는 것은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앞서 이제 리튬 관련 기업들 좀 많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리튬 쪽은 전월 대비보다 올라온 건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 리튬 관련주들이 보여줬던 엄청나게 높은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갈 거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니까 임박한 이슈 하나만 더 커버해 주세요, 본부장님. 18일 날 EU 배터리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굴돌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폐배터리 쪽에서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모더론 쪽에 대해서 흐름이 나오니까 동반해서 나오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지, 이슈와 연결고리 얼마나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일단 뭐 복합적이다라고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반등이 참 타이밍이 가장 큰 틀은 테슬라다. 네, 시기적절했고, 이 관련주들 안에서 이제 시세 흐름도 사실 이제 테슬라 밸류 체인의 이제 비중이 좀 많은 쪽이 오늘 이제 가장 강한 걸로 봐서는 오늘 이제 2차 전지의 상승은 테슬라의 반등 때문이다라고 저는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 폐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우리가 보긴 봐야 된다. 대신에 이쪽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일하이텍이라고 하는 이제 큰 기업이 하나 있고, 뭐 세비캔과 같은 기업들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일단은 전기차가 지금부터 그러면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시네요. 왜냐하면 이 폐배터리만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받았기 때문에 다 같이 못 오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수요가 살아나면 소재가 살아날 것이고, 소재가 살아나면 또 이제 셀이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포트에 이미 2차 전지 가지고 있는데 폐배터리까지 생각해서 늘리시는 거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일단 흐름을 기다려보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해봤습니다. 변동성 동반한 쪽 이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4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실적 계속 미국 기업들은 잘 나오고 있고요. 주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반도체 흐름 좋죠. 그리고 대만에서의 흐름도 좋고 일본에서의 흐름도 좋습니다. 국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히 변동성을 좀 동반하고 있어서요. 피비님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오늘 장의 흐름은 사실 우리 반도체가 어떻다라고 봐야 될지 살짝 헷갈려요. 사실 어제 흐름 보고 오늘까지 보고 그 추세를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 기준점으로 놓고 봐도 오늘의 흐름이 괜찮아지는 오후장이다? 아니면 약간 물음표다? 이게 헷갈리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오늘 반도체는 이렇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사실 저희 요즘 증시 자체가 어떤 섹터에 관해서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순환매도 빠르고요. 그러니까 단지 저는 그냥 수급의 논리에 의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일단 반도체 섹터에 관해서는 저는 여전히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은 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차량용 반도체 쪽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테마가 붙은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좀 미래로 가고 있는 일단 SDV나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넘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일단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사에 좀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사실 차량용 반도체를 현대자동차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칩 생태계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KEC라는 기업이 있는데 차량에 들어가는 SiC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2019년에 최초로 이제 국산화를 성공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5년 동안 현재까지 수요를 못 잡아서
실질적으로 양산이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의 업체가 소수의 반도체 업체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시장을 진입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생태계를 만든다는 뉴스에 반응하는 큰 종목들은 사실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신 다음에 진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단독 기사기도 해서 그 단독 기사가 맞는지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율 끌어올린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PB님 조금 더 봐주세요. 차량용 반도체가 뭐 주도력을 최근에는 가졌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온디바이스 이쪽이 CXL 이쪽이 주도력을 강하게 가졌으니까요. 오늘 오전과 오후의 그림이 크게 다른 이유도 시장에서 강한 주도력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점에도 힌트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주도력이 세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좀 약한 편이라고 보세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도력 자체가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현재로서는 AI 관련된 주들이 가장 주도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뭐 이슈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안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올해 다시 반등할 수 있고 올해 좀 더 고객사가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쪽이 좋다. 주로 AI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 PB님의 시선은 조정은 기회. 네, 조정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가는 종목 위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앞서 PB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어떤지 많이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빨간불로 올라오면서 분명히 올라서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종목들도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뭐 이슈페타시스, 퀄리테스 반도체 이쪽에서의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는 요인도 일부 작용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앵커님이 반도체에 대해서 잘 포장을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몇 개 빼고는 오늘 그다지 좋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일단 뭐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는 지금 빠져도 우리가 납득할 만합니다. 그렇게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빠져주는 거야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것도 없는데 네, 글로벌 증시 빠진다고 했었을 때 또 같이 빠지는 게 지금 가장 속상한 부분이고 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나름대로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나름대로 지금 히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보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4분기 실적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4분기 실적 당연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투톱 기업들이 작년 한 해 투자를 안 했는데 어떻게 소부장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실적 4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4분기보다 올해 작년보다 더 나온 쪽이 어디일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좀 고민을 하는데 다양한 지금 섹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HBM하고 온디바이스 AI 쪽에만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지금 텔레칩스가 오늘 가장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만한 명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최대 실적.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 기업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 이제 PB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가는 쪽에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또 텔레칩스를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는 저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기술주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바라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만에 하나 정말 삐끗한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그들이 보여주는 이 숫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저는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은 다 추려놓는 것에는 찬성이에요. 하지만 그 기업들을 지금 한번 매수를 해볼까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주에 엔비디아 발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점이 지금 기대감으로 그러면은 소부장단에서 온디바이스 AI HM 관련주는 기대감의 영역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적이 4분기 전반적으로 투자를 많이 탑2가 안 한 상황에서 안 좋은 거라면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인가요? 사실 이들 시가총액 기준으로 내야 할 실적은 좀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정이 나오면 기회다라고 보는 것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4분기까지 실적은 다 받아들여 줄게. 대신에 올해는 달라야 한다. 그리고 다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HBM에 대한 수주가 이제 잔고가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 본다라고 하면 HBM 관련주들은 조정 시의 기회.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도 조정 시의 기회. 하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 테마적으로 알고 있는 CXL이라든지 PIM 쪽에 대해서는 다소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주도주로 보시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오늘 뉴스에 따라서 강한 시세 연출되고 있는 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최근에는 정책적 모멘텀, 그 전환에 대한 이야기, 그 시기 전환을 타고 움직인 쪽이 많았는데요. 걸기대회, 동맹휴화, 그러니까 의료업계와 정부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종목군, 그러니까 이전과는 성격이 약간 달라졌을까 궁금합니다. 피비님 먼저 받아주세요. 이전에도 정책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바뀐다면, 원격 의료가 된다면 이 가정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양측의 힘겨루기, 노이즈가 가미된 상황이라 이전과는 다른 시각이 필요한 건지 조금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자리가 돼버린 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는 이런 정보 정책과 노이즈와 관련된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느 정도 스팟성 기사에 의해서 한두 차례 시세 나오고 빠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 근데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짜리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도 양측의 입장 자체가 좀 다소 과격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은 맞다고 봅니다만, 개인적으로 이게 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좀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시세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가서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격 의료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이런 테마성은 항상 질문 드리는 게 연속성이겠죠. 앞서 피비님께서는 조금 더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도 조금 더 갈 이슈 자체라고는 보실까요? 저는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게 봐야 된다. 일단 이 비대면 의료 자체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여러 가지가 걸려 있다 보니 그동안에 상용화를 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상용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언제든지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과도기라는 게 생깁니다. 부작용이라는 것이 생기고 특히 이번엔 강대 강의 싸움이죠. 한쪽이 지금 수그러들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저는 이번 정부 정책의 이 대응 방안을 보면서 이번에 제대로 좀 칼을 빼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산업과 종목군들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저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오히려 이들 기업들 중에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기업들이 좀 많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원픽인가요? 오늘 관심주로 여기서 하나 골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저희가 키워드 다 확인하고 추가로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 실적 이야기를 해주셔서 궁금한 게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원격 의료에 대한 키워드랑 의료기기에 대한 키워드는 다른 걸까요? 오늘 동시에 다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헷갈렸어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면 또 붙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르게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의료기기 쪽은 오늘 루닛이 아마 가장 이제 큰 변수가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창사일의 최대 매출입니다. 이 헤드라인만 보면 엄청나게 실적이 네.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나 아직 영업이익은 개선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적자 폭이 줄어든 것은 좋아요. 줄어든 것은 좋지만 더 성장해야 지금의 시총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랠리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 피비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넘어갈까요? 의료기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 주에 미용기기도 한번 들썩임이 나왔고 의료기기 쪽도 오늘 흐름이 나오곤 있어서요. 뭐 뜯어보면 불편한 부분도 그리고 기대감 섞인 부분도 있겠는데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포인트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조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고 생각하는 의료기기 종목은 아이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영업이익이 좀 하향 조정되면서 시세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네. 사실 비용의 추천을 따져보면 전망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뭐 이 공장 증축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랑 뭐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비용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실적 리스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만약 시장의 볼륨 성장과 함께 당뇨 시장은 무조건 동방 성장해야 되는 시장이고 올해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해인 만큼 충분한 성장성을 갖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라면 충분히 아이센스는 진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가는 종목이 더 가지만 의료기기 쪽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진 쪽이 간다. 네. 이렇게 섹터별로 조금 더 다른 특징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테마 성격이 짙은 키워드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3월 4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바로 초전도체 이야기 해볼 겁니다. 본부장님, 초전도체 이야기 할 겁니다. 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긴 기간 그리고 종목의 크기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예상 많이 못하셨을 겁니다. 뭐 초전도체 뭐 이거 사야 된다, 뭐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 결코 하려는 건 아니고요. 초전도체가 생각보다 강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거래 동반하면서 상한가 직해 이걸 시장 상황 놓고 딱 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보통 주가가 대여섯 배 가려면 네. 아무리 짧아도 수개월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CCS라고 하는 기업을 보면 6배 가는데 5배를 가는데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2주요? 네, 그러니까 10거래 만에 가버린 거예요. 네. 더욱이 이제 지금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산업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지금 어려운 분야. 그리고 만약 이게 진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난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수급으로 올려버리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섹터는 진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래도 최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지성 꾸려볼게요. 피비님도 피해 가실 수 없습니다. 이어갈게요. 3월 4일이라고 일정은 나왔거든요. 근데 뭐 이거 검증한다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에 뭐 아니다라는 발표가 나와도 다음번에 또 어디에서 또 한다면 또 계속 되겠죠. 그런 만큼 이 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지 이 테마솔린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초전도체 섹터는 딱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3월 4일날 결과 보고 사셔도 안 늦습니다. 진짜라면 그때 사도 안 네, 늦는다. 이게 진짜라면 그때 사도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신다는 것은 사실 좀 시간이 아깝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초전도체 섹터도 지금 신성 데이터테크가 원래는 메인이었는데 점점 테마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CCS 그리고 다시 또 이번에 신성 ST, 뭐 파워로직스 뭐 너무 종목이 많아지고 있어갖고 테마 신성 데이터테크가 그리고 시총이 너무 많이 커졌어요, 사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게 네. 3조가 넘어갈 줄은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반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시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투자자분들이 그냥 지켜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네. 4월 4일 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그때는 기술적인 이야기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말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테마로 초전도체 살펴봤습니다. 1위 확인할게요. 석유화학, 여기는 뭐 딱 보이죠? 옛날부터 있었던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 쪽에서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아시아 쪽에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중국 쪽에서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지만 경제 살리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내렸다라는 측면에서도 보시고 계실 것 같고요. 오늘 화학업종 많이 사자세 나오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화학업종 어떻게 흐름 봐야 될까요? LG 화학 뭐 2차전지 성격도 있고 금호 석유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화학 업황 그 업종 봤을 때는 조금 헷갈립니다. 일단 이 헤드라인을 보면 네. 미국과 유럽이 생산을 왜 안 할까? 네. 그것부터 우리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경기에 대한 침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 그들이 이제 생산을 조금 줄이는 것이고 그게 일시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가동률 증가로 인해서 수혜가 되어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 이제 미국도 유럽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경기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이슈가 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주들 안 좋다라기보단 지금은 다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황. 그래서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한데 저는 주도주가 지금 반도체냐 2차전지냐 이쪽에 지금 관심이 많은데 석유화학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기업 하나,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관련해서 뭐 한미그룹주라든지 뭐 CI 이란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 매력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석유화학 쪽에 대해서 PB님의 의견도 짧게 들어볼게요.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에서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메리트로 오른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투자한다면 괜찮은 자리인지 어떻게 보세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은 맞았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아직도 조금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이르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앞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는 경기 부양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양이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은 실제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부양책이 나오긴 했지만 되게 그 규모가 작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중국 국민들 자체가 많이 되고 실망을 했었고 2008년과 2015년도처럼 되게 큰 규모의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기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달 초에 이제 지준율이 내려가면서 좀 신규 대출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신규 대출 규모가 증가를 해도 실질적으로 대출 수요는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부동산 규제를 확실하게 완화를 하고 부동산 경기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시키는가가 지금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에도 좀 호재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분간은 현재 중국 경기 부양책 자체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정책을 펼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PB님. 그래도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다면 할 만한 섹터는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실까요? 네, 반도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조언까지 추가로 처분 받아봤습니다. 키워드 정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원픽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김대선 본부장님이 키워드 원격 진료에서 한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공개해 주실까요? 일단 인성정보라든지 비트컴퓨터와 같은 계열인데 네. 유비케어를 한번 보자 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개인 신상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좀 조회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EMR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1위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가입자 1,000만 명을 좀 보유하고 있는 이 똑딱이라고 하는 어플의 보유 지분을 50%, 그러니까 45%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예약을 하려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또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유료화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또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서 저는 5,1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상승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10,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 목표가 10,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랭킹5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